토플은 대부분의 해외 대학교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지원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입학 시 요구하는 시험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는 토플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토플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플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토플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어 실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플 모의고사나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무료 온라인 시험 등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 어느 부분에서 강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토플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목표 점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토플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의 최소 토플 요구 점수가 몇 점인지부터 파악하고 토플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목표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으며 목표 점수가 달성되면 더 이상 토플에 미련 두지 말고 다른 것들을 준비하세요. 셋째로 토플 시험의 구조와 문제 유형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합니다. 토플 시험은 독해, 듣기, 말하기, 쓰기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파트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시험 전에 각 영역마다 어느 정도의 실력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해당 영역에 맞는 학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리스닝과 리딩은 책과 녹음 파일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스피킹과 라이팅은 연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스피킹은 샘플 대화를 활용한 연습, 라이팅은 에세이를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넷째로 토플 시험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은 일정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을 볼 때 시간 내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간 제한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 유형 공부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첫째, 듣기. 저 같은 경우엔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뉴스 듣기와 미국 드라마 등을 정말 열심히 보고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공부하면서 재미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많은 미국 드라마들을 봤는데 쉬운 영어를 구사하는 드라마들을 주로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몽크라는 드라마는 재미도 있어서 즐겁게 리스닝과 리딩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뉴스 같은 경우엔 앵커들의 표준 영어 발음이 좋아 잘 때도 항상 틀어놓고 잤지요. 그러던 어느 날 뒷목 쪽에서 제발 그만 좀 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단어를 모르면 아무리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어휘 공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문 토플 교재 외에도 단어 암기에 도움 주는 교재들을 구입해서 나름 재미나게 공부했습니다. 둘째, 읽기는 컴퓨터 화면으로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서 좀 힘들었어요. 어차피 토플이 대학 이상의 학문을 배우기 위한 영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이 많더군요. 지구과학, 세계사, 미술, 언어학 등등. 개인적으로 영어 능력만 된다면 고등학생들이 치르기에 제일 좋은 시험이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책을 읽은 사람과 상식이 풍부한 사람이 유리한 시험이 읽기 파트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Y 같은 책에 나온 내용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셋째, 말하기의 경우 컴퓨터 화면에 대고 말하는 것에 익숙치 않아서 이런 소리를 자꾸 섞어서 말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발음도 이미 화석화되어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에서 같이 스피킹 시험을 볼 경우 서로 신경이 쓰여서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예상 질문을 여러 개 뽑아놓고 글을 작성한 후 녹음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녹음하면서 긴장감을 낮추고 속도나 발음 교정에 많은 연습을 하세요. 넷째, 쓰기는 익숙치 않은 글쓰기와 속도가 문제였어요. 5가지 단락으로 서론 1, 본론 내용 3, 결론 1 이런 식의 5 패러그래프 에세이 양식의 길들여진 서구권 학생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한 번도 그런 교육을 받아 보지 않은 구조라 쓰기가 많이 생소합니다. 몇 가지 샘플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구조에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들을 유학 보내실 생각이라면 미리 에세이를 쓰는 훈련을 좀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는 영문 타자 속도였습니다. 한글 타자 연습만 했던 저로서는 독수리 타법으로 시간 안에 영타를 치는 것이 어려웠어요. 옆에서 타타타탁하고 타자를 빨리 치는 젊은 학생들이 너무 부러운 순간이었지요. 쓰기는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면서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해야 하므로 어휘와 문법 공부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토익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토플에서는 고득점 맞기가 어려우니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토플 공부의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연습, 또 연습, 또 연습이 답입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하고 토플 라이팅에서 자신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파악하면서 꾸준하게 학습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 제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타이밍을 맞추면서 학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분들 조언을 따르시고 저같이 학원에 다니지 않고 해내야 하는 분들은 저의 공부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 드라마, 영어 뉴스,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과학, 사회, 문화에 관한 도서 읽기, 미국 대학 강의 듣기, 인터넷에 좋은 저널 글들 많이 읽고 듣기, 녹음하여 연습하기, 영문타자 연습하기, 단어책 공부하기 등등. 저처럼 근무시간 짬짬이 공부해야 하는 분들은 유학 준비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녀 동반 유학이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중3이나 고1 정도를 추천합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로 배운 것을 다시 영어로 배우는 경우 수업을 덜 힘들어하고 잘하면 유학 기간 내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끝낼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직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필요한 과정만 다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엄마 유학생이 1월 학기 수업부터 듣는다면 유학기간 2번의 여름을 보낼 수 있겠죠? 그 2번의 여름 동안 아이를 여름학교에 보내 학교 재학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동의하고 따라만 준다면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고등학교를 조기에 졸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귀국 후 학년 배정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바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지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토플 준비 과정은 엄청 힘들었던 것 같은데 토플 시험 준비만 끝나면 대학원은 거의 진학한 거나 다름없어요. 감사합니다.